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월 8일 일요경마 해설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경마, 서울경마는 내척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뒷심 없는 말들이 직선에서 더 뻗어나가면서 고배당이 속출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10경주, 11경주가 정말 아쉬워요. 한 방에 역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특히 저는 메인 승부처의 발베니를 놓고 승부를 봤어요. 인기 바닥이었어요. 근데 훈련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입상을 한다고 봤어. 이 발베니를 놓고 승부를 봤는데 경주를 하면서 안장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기수이다 보니까는 안장이 돌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해버렸습니다. 추진도 못하고 채찍도 못 대고 그러면서 겨우 3등 버텼는데 안장만 정상이었으면 정말 입상 도전 가능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운이 좀 안 따랐는데 그래도 이게 삼복이 178배를 나왔습니다. 오놓고 1번, 2번은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엄파사랑과 백트캡틴은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정상 에이스 또 가져갔고 어쨌든 직전경주 10경주가 너무너무 아까웠고 11경주는 또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다 보니까 저는 몰덴 조크 이 말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 프린스 데이를 배당으로 추천드렸어요. 이 말이 능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자력으로 입상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디아나는 외곽에서 전개를 못 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워드렸고 프린스 데이가 중위권 내측 들어가면서 전개를 최상으로 풀었죠. 그 딱 전개 코너링을 하면서 전개를 푸는 순간 저거 가져갈 걸 당일 주로가 너무 외곽이 불리했기 때문에 외곽 탈 것 같아서 지웠는데 가져갈 걸 하면서 너무나 크게 후회를 했는데 어쨌든 일요경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제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관악산 스카이와 6번 서울비행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암말 한정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암말들의 아무래도 경주력이 기복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인기마들이 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인기마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축으로 가지고 가는 말 그러니까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일요일 거를 펼쳐야 되는데 토요일 걸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경주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콜미스카이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물론 보여진 전력은 콜미스카이가 나아요. 근데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토요 경마의 주로 여건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콜미스카이가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내측에 나운더 플루마 5번 미스 크리스티 이 두 마리가 무조건 앞선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리가 앞선 장악하면 이게 3열 외곽을 도는 순간 부러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주로 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콜미스카이 물론 선행을 가는 4번 라운더 플루마 직전경주 이제 강착을 됐죠. 선두 공략한 이후에 강착이 되면서 아쉽게 오착을 했는데 여전히 훈련 그러면 좋아요. 근데 김성현 기수라서 기수의 불안감은 있고 5번 미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크리스티아노 자마예요. 크리스티아노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했던 경주마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마더 미스 칩이 엇을리고 분명 스피드는 타고났는데 문제는 뒷심이 없다는 거죠. 데뷔전 선행을 가는데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가려고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힘쓴 만큼 뒤가 안 나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은 채찍까지 놓쳤고 어쨌든 최근 두 번의 경주에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스피드는 있는데 뒷심 자체가 불안하다. 근데 어제 주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주로 이득은 볼 수 있는 말은 5번입니다.
어쨌든 3번, 4번 두 마리가 앞선을 장악해서 경주를 풀어가고 이 두 마리가 버틸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여기에 외곽에서 한 발 서줄 수 있는 8번 콜비 스카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2번 닌자 타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감사 모습을 본다면 기본기는 분명히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데비전은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네드 동백인가요? 그 말이 외곽 나오면서 외곽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전개가 너무 꼬였습니다.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서 인게이트 고운 전개 가능합니다. 이게 주행검사 때 모래 반응이 양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 이점을 제대로 노리면서 선입 전개 가능하고, 1번 스터닝 포인트는 능검을 5번 만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능검을 5번 만에 통과를 했다는 거는 경주 적응력이 떨어지고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데뷔전 외곽 크게 돌고도 탄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2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여기에 이제 1번, 4번, 5번, 8번 이런 말들이 입상 도전 가능한데, 이 중에서 8번이 아무래도 초반 전개가 관건입니다. 전개만 풀리면 언제든 입상 가능한 말이고, 여기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말은 1번 스트링 포인트고, 미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주로가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뒷심이 없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하게 봅니다. 이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그레이스 데이가 이게 능금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데뷔전도 인기 2등, 그 다음 경주 인기 1등, 그리고 직전 경주도 인기 2등, 매번 인기를 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이제 첫 입상을 했죠. 전개가 좀 잘 풀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말 같은 경우는 네이스데이 자마답지 않게 덩치가 상당히 커요. 덩치가 크면서 나름 마체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네이스데이 자마들이 큰 말보다는 좀 작은 말들이 잘 뗐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1번 그레이스데이가 딱히 아주 우수한 체형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네이스데이 자마라는 것을 빼고 보면은 체형이 좋아요. 근데 네이스데이 자마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은 그닥 크게 메리트 있는 체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번 그레이스데이는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인정을 하고, 3번 벌교 엠퍼러, 그리고 여기에 이제 6번 나이스 위너, 그리고 7번 뱅크라인, 11번 스폭챗이 직전 경주 3차기이긴 했는데 2차과 목차였죠. 그러니까 거의 2차기였죠. 근데 다만 이번에 11번 게이트, 토요일 날 외곽 게이트 타는 말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점이 변수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번은 인정을 하고, 아무래도 내 측에서 제대로 힘한별에서 한 발 써줄 수 있는 3번 벌교 엠퍼러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6번 나이스 위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편성을 보면은 6번 아니면 7번이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장악하면은 지금 현재 앞선 장악하는 말들, 특히 선행은 내 측에서 선행 가는 말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7번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탄력마가 없어요. 6등급 1200m 경주인데, 뭐 앞선이 좀 흔들리더라도 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선이 그냥 허덕허덕 되더라도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이고, 그런 면에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1번 트랙샷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두권에서 버티기 시도하는 말이죠. 2번 브레이브런이 직전 경주 게이트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12번 게이트인데 김어스 기수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믿고 타요. 보통은 이제 12번 게이트면은 힘 부족을 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직전 힘 부족을 보였고, 이 말이 뒷심 늘 좀 불안했던 말인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탄 것을 본다면은 뒷심 자체가 보강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실전에서도 뒷심 자체가 보강이 된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 물론 그게 4착이긴 했어요. 착차는 우승마와 착차는
밥맛인 차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편성이 너무너무 허접했고, 근데 바꿔 말하면 이번에도 편성이 워낙 허접해요. 그래서 2번 브레이브로는 이번에 인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경주력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4번 그레이트업이 직전 경주를 본다면 전개가 상당히 좀 잘 풀렸죠. 근데 선입이 안 되는 걸 노출을 했죠.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데 앞에 가기 좀 힘든 편성이에요. 외곽에도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9번 퀸인드가 능검이 상당히 좀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일단은 이 말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감아서 앞선 공략한다면 충분히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말이고, 여기에 이제 좀 들이밀 수 있는 말은 그나마 직전 경주 이제 기습적으로 도주성 운영을 하고 힘부족을 보였던 5번 밸류 플레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앞선을 이끌면서 앞선에서 버티기 시도하는 이런 말들이 조금은 유리한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트릭샷은 인정을 하고 2번 브레이브런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번, 9번 요 두 마리도 입상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상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재즈 퍼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죠. 현재 주로 여건 너무나 유리하고 5번 상김영웅, 이건 매번 노리고 했는데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어요. 분명 다 뛸 말이고, 그리고 매번 또 인기를 끌어요. 근데 실전에서 센 모습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또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7이에요. 부중은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덩치마이기 때문에 그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 그럼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그럼은 맞는데, 네, 다른 말들에 비해서 그나마 1400에서 입상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1400 많이 뛰어봤고, 한마디로 이골이 났다는 거죠. 최근 경주력을 본다면 전혀 신뢰가 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거리적인 강점을 본다면 결론은 인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에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4번 재즈 퍼플도 충분히 입상 가능하고, 여기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과연 외곽을 탈지 아니면은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은 어제 내측을 타는 말들은 취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곽만 안 돌고 내측에서 편안하게 취입 전개를 시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말은 8번, 9번인데, 그래도 5번, 4번이 워낙 대길이라서 8번, 9번 정도는 삼복으로 좀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한 마리 더 노리자면은 PNS파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긴 했는데 사실 그닥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승부 경주예요. 노림수 말이 한두가 있어서 승부처로 잡았고, 일단 이 외곽에 있는 10번 미스틱진, 그리고 7번 정문 스킵, 네드킹, 이런 말들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이런 말들이 편성상은 입상 도전 가능한 건 맞아요. 그 중에서 미스틱지는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이제 선행을 가서 3척 버텼는데, 내측에 있는 글로리 윈드라든가 정문 스킵 이런 말들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성을 보면은 원당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마방에서도 분석을 하죠. 이건 내가 의지 보이면 선행을 갈 수 있겠네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레드킹 같은 경우는 감량 기술을 태웠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6번이라든가 글로리 윈드라든가 정문 스킵 이런 말들은 충분히 선행으로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글로리 윈드는 훈련 거람도 좋아서 저거 직전에 좀 무력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앞에 가면 이번에는 버틸 가능성도 있겠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인기마들의 전력이 게 없어요. 그리고 정문 스킵도 사실 직전 경주 이 말이 원래 탄력이 있는 말인데 앞에 가니까는 탄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도 불안 요소이고, 그 반면에 이번에 조심해야 될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인기 백판이에요. 그동안 그리고 그동안 이 말이 보여준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직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훈련식 흐름의 변화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 정도 편성했어, 이 정도 훈련 상태라면 얘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놓고 과감하게 배당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고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벨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그러니까 초기에 이 말이 잘 뛰었을 때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많은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주력까지 도와주고 있는 만큼 좀 세게 보고 있고, 5번 꽁코드 블루 같은 경우는 1400으로 늘어난 거리가 관건이죠. 물론 부중은 줄어들었긴 한데 어쨌든 1400 거리에서의 적응력 여부, 그게 관건일 것 같고, 6번 클림트 월드가 강급대에서 한 번은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래서 꿈틀꿈틀 되는데 아무래도 취입이 통하는 그런 전개를 만나야 될 것 같고, 8번 라운드 벨몬트가 직전 경주 이제 11점 만에 첫 우승을 거뒀어요. 11점 만에 우승을 거뒀다는 거는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8월부터 8월 4착, 10월 4착, 11월 3착, 그리고 직전 우승, 그러니까 최근 흐름의 상승세가 이게 말이 조금씩 세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은 5번, 8번 인기마 접전 경주를 보고 있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외곽에 있는 더 엑설런트가 계속해서 대선 경주에 나갔고, 그리고 국산 6등급 1300에서 오마신차 우승을 거둔 전력이 있고, 그래서 직전 경주 이제 일반 경주로 들어오자 이게 강하게 인기를 모았죠. 근데 직선에서 걸으면 안 나왔어요. 일단 마체라든가 혈통은 상당히 좀 스피드합니다. 그리고 마체도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뜰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말인데, 직전 경주 너무 무기력하고 거기에다가 외곽이 불리한 주로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 상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금화 펜스의 운주 매직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이 두 마리 중에 금화 펜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죠. 3연승에 도전합니다. 선출입이 가능한 말이고, 아무래도 전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전개가 결정이 되는,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결정되는, 흐름이 빠르면은 어쩔 수 없이 출입을 하는 거고, 흐름이 느리면 뭉쳐서 전개를 한다면 자동빵으로 승립이 되는데, 훈련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저는 이 금화 펜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숏다리에다가 고개도 높고 주행 밸런스도 엉성하고, 그러니까는 자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연성을 달리면서 능력 자체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질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번에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토암산 드래곤이 훈련 걸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편성을 보면은 1600이잖아요. 선행막 없어요. 토암산 드래곤이 앞장 가서 그대로 버티길 시도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6번 운주 매직과 7번 플라잉 더 포드도 선입권에서 한번 써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어쨌든 강추권 써있고 후차권도 인기마들이 좀 더 나은데, 훈련 좋아진 4번, 6번, 7번 이런 말들이 구독권입니다. 서울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음 하나, 최고 골드, 어디든지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승부경주예요. 이 인기마들 중에 한두를 축으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한 방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으로 한 방 때릴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요거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말을 축으로 놓고 가고 있긴 하지만 주력으로 때리는 말이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제법 높은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4번 마음 하나는 가운 챔프의 자마예요. 지금 가운 챔프 성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등가 8등가 경주에 데뷔를 했는데 거의 한 90% 우승을 거뒀어요. 거의 대부분 2, 3전 안에 우승을 거뒀다는 얘기죠. 이 마음 하나도 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는데 요즘 가운 챔프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승급전이지만 부중이 줄어들었고 정계상의 유리함이 있고 그래서 마음 하나 세게 팔리는 건 이해가 되고 5번 최고골드 같은 경우는 아르크투루스의 동생이죠. 코리아 넘버원의 자마입니다. 이 말도 제가 그 교배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늘 응원을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 미스 치비 어슬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이거는 스피드로 결합을 해야 된다. 거리적인 것보다 어차피 단거리에서 먹힐 수 있는 스피드 강화형으로 교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미스 치비 어슬리를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결과물이 괜찮아요. 분명 능력은 있는 말이고 직전 경주도 상당히 좀 좋은 탄력 보여주었죠. 직전 경주는 디네가 워낙 센 말이었고요. 6번 이클립스 는 선행을 가더라도 조금 힘들 수밖에 없고 8번 어디든지는 이게 베니피셜 프렌드 자마예요. 그러니까 베니피셜 프렌드 자마들이 좀 자질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 말은 그래도 그나마 자질은 있죠. 사우스 비치 자마이기 때문에 나주 향후 단거리보다는 좀 중거리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긴 한데 어쨌든 게이트 외곽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4번, 5번, 7번 중에 확실하게 충막감으로 판단하는 말이 있고 거기에 붙여서 한 방 때릴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플렉스 엔진, 압도적 넘버원, 브리더 미러클, 닥터시티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플렉스 엔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는 스피드 톱, 그레이트 톱 그리고 이번에 같이 출전하는 브리더 미러클 편성이 강했죠. 그러니까 직전 보여준 종반 탄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상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앞에 안 서버리니까 못 잡았죠. 근데 이번에는 뭐 직전 같이 뛰었던 브리더 미러클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세게 팔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저는 압도적 넘버원 요 말을 축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7마 신차 낙승을 거두었고 그래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승급전인데 직전 경주는 52였잖아요 부중이. 근데 워낙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승급전임에도 54예요. 그것도 감량 이점을 받아갖고 54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방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텐데 어쨌든 최근 보여준 경주력 상당히 좀 좋죠. 이 압도적 넘버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7마 신차 낙성을 거둬서 세게 보는 게 아니라 이날 주로가 내측이 좀 무거웠던 날이에요. 근데 그런 내측 무거운 줄을 타고도 탄력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3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1번, 4번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가능하고 여기에 배당은 5번 땀뻥킨이죠. 직전 경주는 페이스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따다가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플렉스 엔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편하게 경주를 주도하려고 할 겁니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흐름만 만든다면 3복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말은 종반 한 발 써줄 수 있는 말은 5번 땀봉킨입니다. 어쨌든 3번 놓고 1번, 4번 이렇게 추천드리고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아모스 천하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직전 플러터와 뛰었을 때 그때 뭐 너취입을 했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 말이 직전 경주에 이 코너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고개를 돌려 뛰더라고요. 물론 뭐 악벽을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모래 반응이 약간은 좀 불안한 측면이 있고 1번 글로리킨이 직전 경주는 주로가 상당히 좀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이 박지현 조교사가 경매 때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때 2세 경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마들이 앞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 앞말들 중에서 그때 경매에 나왔던 앞말들 중에서 전체 경매 말들을 통틀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브리즈업이 좋았던 그런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박지현 조교사도 참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사실 직전 입상을 거뒀을 때보다 직전 경주가 페이스는 더 느렸어요.
그리고 전개도 잘 풀렸고, 그런데 걸음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앞말이다 보니까는 주로가 무거워서 좀 기복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직전과 다르게 극단적으로 주로가 가볍죠. 1번 게이트를 받아서 외곽 뺄 일은 없죠. 무조건 1번 게이트에서 내측 곱게 전개를 하겠죠. 그렇다면 1번을 좀 세게 봐줘야 되고, 훈련 걸음이 좋은 말이 4번, 5번입니다. 인기마들인데 이 두 마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외곽에 있는 건빛 파워라든가 썬더스톰 이런 말들은 현재 주로 여건이 너무나 유리하죠. 특히 건빛 파워는 매번 외곽을 도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번에도 전개를 한다면 외곽 돌다 그냥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1 놓고 4번, 5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좀 고민이 많이 돼요. 플라잉 덕칸을 축으로 가져갈지 코인우를 축으로 가져갈지. 솔직히 노림수를 노리고 싶은 말은 코인우르인데 플라잉 덕칸이 모든 여건이 좋아요. 훈련도 좋고 부중에 올라간 것 빼고는 딱히 불리한 게 없어요. 이게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개라든가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1번을 놓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2번도 이 말이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엑스파일의 머스키맨 자마입니다. 엑스파일도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던 경주마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도입했을 때, 도입됐을 때 기대치는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말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이게 백광일 조교사한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광일 조교사도 3세 시전 상관경주를 노렸는데, 농땡이 기질 때문에, 그놈의 농땡이 기질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직전경주 그럼의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9번 닥터커리스가 훈련은 좋아요. 10번 펫보이는 늘 딱 그만큼만 뛰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말이 조금은 세졌더라고요. 하이곤 때 제가 이 펫보이는 인기 끌면 매번 지워드렸던 말인데, 네, 이번에는 10번 게이트에서 전기를 풀어내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거고, 1번을 축으로 갈지 2번을 축으로 갈지. 여기에 훈련 걸음이 좋은 9번도 무시할 수 없고, 7번 6번 밀크데이가 이 말이 선행은 못 갈 거예요. 3번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가겠죠. 운주 챌린지도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이 3번 옆에 붙여낸다면 6번 밀크데이도 1800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인데, 상대들이 좀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2번 두 마리에 저는 충마 고민을 할 거고, 여기에 입상 도전 가능한 말은 3번, 6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에는 퍼펙트 다나운이 많은 인기를 모아요. 근데 57.5인데 부중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부중의 문제는 아니었죠. 디네라든가 태양의 전사, 웨스턴건, 우승할 결심, 상대들이 강경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4등급 최강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5연승에 실패를 했죠. 이 말이 4연승을 달렸던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퍼펙트 다나운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1번 로열 플러스가 직전처럼 도주를 해버린다면 이번에도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1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하남의 엘도라도가 아직까지 우승은 없는데 이 말이 초창기에 데뷔 초에 보여주었던 경주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 이후에 다리가 안 좋아서 그 능력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마방에서도 훈련이 좋아서 내신 기대치가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5번 하남의 엘도라도도 능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이고, 말은 에어포스 원도 무시할 수 없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저는 1번, 2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여기서 능력상 5번, 10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산 제6경주입니다. 이 6경주를 보면은 참 부산이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외산, 사군, 앞말경주예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경주는 3등급 경주 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다들 그 마방에서 의혹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외산마 경주인데 외산마가 한두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외산마가 너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외산 누키 경주들이
경주 계획은 잡아놓는데 편승이 안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고 원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막 안말들 인센티브도 준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서울보다는 부산 때문에 그래요. 부산이 워낙 외산말을 안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부산의 심각한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10번 컬리얼 위너가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데 편성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10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1번 3번 1번은 퀸즈 드래곤은 55로 부중이 올라갔어요. 이 말이 작은 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중을 탈 것 같긴 해요. 근데 직전 56을 달고도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닥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브라운 루키 같은 경우는 57은 말 그대로 부담이 되죠. 55랑 57은 천지차이죠. 그리고 진주빛이 이게 예전에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은 말이긴 했는데 안말이다 보니까는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승급을 하면서 결국 치면서 이제 그저 그런 말로 전락을 했지만은 이번엔 안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능력상 절대 밀리는 말은 아닙니다. 10 놓고 1번, 9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3번은 부중이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 4등급 1400m 경주이고 승부 경주예요. 노림수 말이 한두가 있어서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일단 3정 스파이더 3세 늦데뷔를 했죠. 3정이죠, 3정. 이게 김호선 마주인데, 김호선 마주는 김병진 마주 형이죠. 어쨌든 최근 2연승을 달리고,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제 4연승에 도전하면서 부중이 올라갔는데, 4세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간 부중은 그닥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직전 1400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4번은 인정을 합니다. 이 4번에 붙여서 한 방 때릴 수 있는 말, 싹 다 나은 골드캐쳐, 파워밴드, 테마탄생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이 말 아니고 이 인기 말은 말고 주력 한 방 때릴 수 있는 말은 배당마예요. 직전 경주도 강하게 노렸는데 너무 아쉬움이 컸죠. 이번에는 그 아쉬움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축이 서 있지만 터질 수 있는 경주이고 승부 경주를 잡았고 부산 7경주는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벤지가 많은 인기를 모아요. 꾸준함이 강점이죠. 12번을 뛰면서 4번 우승했고 6번 2차, 3차 1번 그러니까 12번을 뛰면서 10번을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꾸준함이 강점이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말이고 그리고 직전 승급 전에도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역시 3등급하고 2등급하고는 차이가 있죠. 역시 3등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 뚜렷하게 능력 우위라고 평가하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혈통 자체는 좀 장거리 혈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줄어든 거리가 결코 유리하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이 1400거리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말이고, 거기에다가 원래 능력 자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놓고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그 말 놓고 과감하게 승부를 볼 거고 구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탄승의 반석 플라잉 크루즈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현재 주로 여건이 이 두 마리한테 너무나 유리하죠. 근데 저는 그냥 4번 글로리시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뉴질랜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 제가 예전에 호주 그쪽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호주 말은 단거리에 강하고 뉴질랜드 말은 장거리에 강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혈통 자체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호주는 스피디한 혈통이고 뉴질랜드는 좀 장거리 스태미너 혈통이고 그런 것을 떠나갖고 호주는 1세 때부터 빠르게 이제 키워 나간대요. 말을 빠르게 키워 나가는데 뉴질랜드는 힘찰 때까지 기다린대요. 2살이든 뭐든 안 서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말이 장거리에 강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글로리시티가 딱 그래요. 나이가 들고 그리고 거리가 늘어나자 최근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 글로리시티 그리고 최근 훈련거람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4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1번, 2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놓고 1, 2로 정리하고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이번 경주 다음 주에 그
세계일보배가 있어요. 세계일보배는 오픈이죠. 근데 외산만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마이티 룩이라든가 매직 포션, 원평스톰, 마이티 네오 이런 말들은 다음 주에 열리는 세계일보배 어마어마하도 그렇고 세계일보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상금이 훨씬 큰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국산마들은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8번 이런 말들은 세계일보배에 나가도 좀 해볼 수 있는 말들이 몇 도 있죠. 스피드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국산마들은 일반 경제에서 한번 먹고 올라가겠다는 그게 강합니다. 어쨌든 모든 여건이 좋아진 말이 한두가 있는데 인기 바닥이에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능력은 충분히 여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말들이 늘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을 합니다. 조심해야 될 말은 어마어마하죠. 인기가 완전 바닥이에요. 그게 9살이죠. 일단 나스카 선 회장님은 이 결국 나중에는 시수말로 갈 거예요. 근데 시수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9살이면은 은퇴해갖고 시수말로 가도 되죠.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메디치 글로리라든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말들의 시수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 같은 경우는 최근 경주들 물론 공백이 상당히 깁니다. 43주면은 거의 1년 가까운 공백이죠. 그리고 주행 재건 모습도 일본 공호초 1위고 그래서 뚜렷하게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전에 그 대상 경주에서도 늙어서 그렇지 자기 능력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 삼식로스터도 최근 계속해서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김옥선 기수가 어떻게 이분 전개 참 답 안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 그렇게 관건이고, 3번 와우와우도 52.5의 부중이면은 내 측에서 다시 한번 선행 트라이 가능하죠. 근데 1번 스피드원, 3번 와우와우 이런 말들이 앞선을 장악하고 외곽에 있는 9번, 10번은 아무래도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는 감는 전개, 그러니까 무리해서 감아서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감아서 선두 공략하는 전개를 할 텐데 현재 주로 여건이 이 세 마리한테는 너무 좀 불리하죠. 어쨌든 요 메인 승부처 인기 바닥끝말을 놓고 과감하게 배당으로 승부를 볼 텐데 꼭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